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3-5강이죠. 2-3-5강 영국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적 전개 첫 시간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의 역사 시간이죠. 사회복지의 역사 시간. 역사는 흐름이 참 중요하죠.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봤죠?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2교시 첫 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2-1-3강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사회복지 역사 쭉 같이 진행될 거예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런 어떤 지역사회 복지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왜 했던 걸 또 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좋을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왜 그러냐면 한 번 공부하고서 두 쪽 과목에서도 다 점수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할 양이 그만큼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문제가 거의 비슷해. 문제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이게 총괄적으로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의 문제가 나오니까. 우선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 선배가 그래서 여기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었었는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기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배가 앞에 했다라고 해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 빼지 않고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제 개괄적인 부분을 이제 수업을 나가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괄적인 부분, 영국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그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에 나갈 텐데, 오늘 나갈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이죠. 인보관에 대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사회복지 역사니까,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큰 사건,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 두 가지를 들려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이 선배는 산업혁명하고 경제대공황이에요. 산업혁명하고 경제대공황.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건 다 알죠.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하잖아요.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복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인데 이런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두 사건이 일어나면서 복지라는 개념이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아니라 복지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크게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두 사건은 뭐와 뭐다 여러분들? 산업혁명과 그리고 경제대공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요. 우선 산업혁명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시대죠.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산업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무슨 사회였었어요? 농업사회였었죠. 그렇죠? 농업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인류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쭉 농사를 짓고서 똑같이 못 살았어요. 똑같이 못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복지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 왜? 똑같이 못 사니까. 똑같이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중세에서요. 중세 때 유럽의 중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약모 가격이 뛰어요.
양모 가격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산업시대, 농업사회에서 중상주의를 채택하잖아요. 이제 상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모 무역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모 가격이 뜁니다. 양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털 가격이 이제 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농사 짓던 그런 어떤 지주들 이런 분들이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을 기르는 거예요. 양을.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엔크로우저 운동이라고 하잖아. 인크로우저. 클로우저. 클로우저 닫다잖아. 그러니까 둥글게 닫다. 울타리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서 그 안에서 뭐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을 기르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뭐만 필요합니까? 양치기 한 명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농사를 지었던 이제 소장농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잃어.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향하는 거예요. 도시로. 여기까지는 이제 딱 흐름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어떤 사회 문제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겠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얘기야. 이런 노동력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면방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면방직공업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는 우리 이 선배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그 방직 공장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요즘엔 거의 없어졌죠. 이런 어떤 면방직공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이제 그 도시에 이제 노동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노동자라는 개념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자 계층이 이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본가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생각해. 대량 생산.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 대신 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방적기계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가 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 뭐예요, 이제? 사람들. 그죠? 직장을 잃고 이제 거리를 헤매게 되는. 뭐로? 노동자에서 빈민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흐름이 쭉 이어졌죠? 자. 도시에 이렇게 빈민이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영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빈민 구제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구빈법이었죠. 누가 주도했던? 정부가 주도했던 구빈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로 해결을 못하는 거야. 빈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자선단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어떤 자선단체가 난립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빈민들의 어떤 구제를 똑같은 거를 또 반복한다든지 중복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빠뜨린다든지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구호 자원에 대한 어떤 낭비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연합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입니다. 됐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흐름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자, 자선조직협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적 전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실천론에서 배웠던 거, 한번 이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자선조직협회의 빈곤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빈곤의 원인은 누구야? 개인이야. 개인.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 게으렀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빈곤의 원인은 누구다? 개인으로 봤습니다. 빈곤자, 빈자의 개인으로 봤다라는 거. 자, 이걸 뭐라고 그래? 개인 빈곤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자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의 어떤 캐치플레이드야. 그래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선조직협회. 그리고 도울 가치 있는 자만 도와주고 도울 가치 없는 자들은 도와주지 마라. 선별적인 거죠. 선별적인 거. 그래서 마약 중독자라든지 아니면은 일할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자가 자력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에서 기억해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선조직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중산층 여성분들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회방문원. 우회방문원.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선조직협회 등장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주도로 운영했던 구빈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계에 다다랐어. 봉착했어. 한계에 봉착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하게 됐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가 종교인 중심으로 해서 자선조직협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뭐를 해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걸 주지 말고 먹을 거를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주장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등장 배경 이제 요렇게 이 선배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보도록 하죠.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단체가 난립을 합니다. 난립을 하자 어떤 구제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어떤 구호 자원의 어떤 낭비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자선단체들은 자선에 대한 동기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자선조직협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창립을 했었고요. 중산층 여성 주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빈곤가는 개인주의적 빈곤가입니다. 빈곤의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았다? 개인으로 찾았다. 개인. 자, 그리고 서비스 조정을 중시했고요. 줄 거 안 줄 거를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얘기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산층 여성을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데 그 직원을 뭐라고 한다? 우회방문원, 우회방문단이라고 했었고요. 처음에는 무급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의 모태가 된다? 사회복지사의 모태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이들이 서비스 원칙은 뭐다 여러분들? 1대1 방문 원칙이야. 1대1 방문 원칙이고요. 자, 수의 자격 심사를 했었습니다. 가서 도울 수 있을지, 도와야 되는지, 도우지 않아야 되는지, 아까 뭐 도울 자, 도우지 않을 자를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선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자격을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빈곤 문제의 해결은 빈민 개인에 대한 교화와 자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화,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와줄 수 있는, 스스로를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로서만 빈민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앞에 이제 2-1-3강 거기쯤 될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영향은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인보관입니다. 인보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거의 99%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을 비교하는 문제가 거기 나올 거예요. 비교하는 문제가 거기 나오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딱 놓고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보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884년 그 바네트 목사 알고 계시죠? 이제 바네트 목사가 런던 이제 빈민 지역에서 이제 토인비오를 이제 설립하였지요. 이것이 이제 인보관 운동의 시작이 되었는데, 인보관 같은 경우는 빈곤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나와야 되죠. 어디서 찾았죠? 중요한 거예요.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서 찾았습니다. 앞에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어디에서 찾았어? 개인 빈곤주의잖아.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못 사는 거는 사회 구조적 영향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졌잖아. 일거리가 없어지고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이런 어떤 산업 시스템이 구조가 붕괴되니까 이런 빈곤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장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 평평한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평평하게 해자는 얘기야. 누가? 인보관에서는요. 꼭 기억을 해두고요. 그래서 빈곤이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찾았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알 강조했었죠. 리디던스, 거주, 그 다음에 리서치, 연구조사, 그 다음에 리폼, 개혁, 요 3알, 그리고 이제 빈민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어떤 잠재력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 활동, 교육 문화 활동에 주력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제 문맹 퇴치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글 가르쳐주고 이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보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고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하고 같이 혼합돼서 문제 나옵니다. 거의 99%. 그러니까 양자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 자, 보도록 합니다. 빈곤은 개인이 아닌 사회 어디에서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앞에 틀리죠? 빈곤의 원인을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에서 봤어요. 그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인보관의 어떤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 지식인, 지식인 주도로 행해졌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이제 교회 청년 중심이었었습니다. 인보관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최초의 인보가는 바네트 복사가 영국에서 설립했고 토인비 홀이라고 합니다. 3R을 강조했죠. 리시던스, 거주, 리서치, 연구조사, 리폼, 개혁. 자, 그리고 환경 및 환경 개선, 환경과 그리고 교육 사업을 강조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민들이 잠재력, 깨어져 있는,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환경과 교육 부분 사업을 강조했고요. 빈민과 함께 거주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의 직접 제공입니다. 서비스의 직접 제공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조정이나 이거는 서비스 조정은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여기서는 인보관에서는 직접 제공했고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요. 주요 이념은 자유주의와 급진주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보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라 그냥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양인지 한번 쭉 받으시고요. 자,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 관심 맞지요? 1대1 방문 서비스를 원칙으로 했다. 1대1 방문 서비스는 어디입니까?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 우회 방문단. 1대1 방문 서비스 원칙으로 했고요. 자, 인보관 운동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익 증진 운동에 펼쳤다 맞고요. 여성 운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빈민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했어요. 꼭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주민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환경 교육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봅니다.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 최초 인보관은 영국의 토인비 홀이다 맞고요. 일본의 인보관은 간다의 킹스레이관에서 시작되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우회 방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우회 방문단은 여러분들 자선 조직 협회. 3번 우선 틀렸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요 이념은 자유주의, 급진주의다 맞고요. 5번 빈곤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환경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죠. 자,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적 전개, 오늘은 이제 그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배웠던 거니까 귀에 한번 좀 더 쏙쏙 더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리라 그렇게 이제 쏙쏙 들어오리라 이 선배는 믿습니다. 믿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나가는 시간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별 부담 없이 한번 쭉 같이 이제 정리한다,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책 딱 덮지 말고 한번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듣고 이 선배 하는 거 듣고 눈으로 보고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럼 여러분들 좀 오래 남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안에 다시 한번 또 보고. 자, 이거 이 선배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